대도시의 사랑법은 10월 1일에 개봉한 이현희 감독의 신작인데요. 개봉 하루 전날인 9월 30일에 전야 상영회를 진행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기회를 통해 하루 먼저 관람하게 되었습니다. 고백을 먼저 드리자면 저는 지금까지 이현희 감독이 연출한 작품을 단 한 편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각본을 쓴 해피에로 크리스마스를 꽤 오래전에 본 경험만이 있을 뿐이죠. 그런데 사실 저에게 이 작품은 연출자보다도 원작 소설로 조금 더 각인이 되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영화 대도시의 사랑법은 박상영 작가의 소설 대도시의 사랑법 중 제2 에피소드를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영화 속에 작가님에 대한 코멘트가 살짝 있죠. 소설가가 꾸민 흥수는 지하철에서 인터넷 기사를 읽습니다. 그 기사는 퀴어 문학의 새 지평을 연 박상영 작가 블라블라 라는 내용이었죠. 심지어 작가님의 사진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소설 대도시의 사랑법 들어보기는 했지만 아직 읽지는 못해서요. 나무위키를 좀 뒤져봤는데요. 국내외에서 많은 상을 수상한 작품이더라고요. 심지어 TV에서 드라마로도 곧 방영된다고 합니다. TMI지만 박상영 작가님과의 억지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려보면요. 몇 년 전 코고나다 감독의 애프터 양이 개봉했을 때 주성철 평론가 박상영 작가가 참여한 GV 행사에 갔었는데요. 그때 한번 뵌 적이 있습니다. 물론 객석에 앉아 무대에 있는 작가님을 일방적으로 본 것이긴 하지만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의 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대도시의 사랑법은 포스터만 보면 두 남녀의 멜로물처럼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영화를 관람하고 나왔을 때 몇몇 관객분들께서 이런 영화인지 몰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도 했는데요. 사실 대도시의 사랑법은 이야기 속에서 다른 영화들을 거론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기도 합니다. 왕가희 감독의 해피투게더와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의 Call Me By Your Name에 대한 코멘트가 있죠. 두 작품 모두 남성 간의 사랑에 대한 영화인데요. 영화 속에서 흥수와 수호는 해피투게더의 양조위 장국영으로 분하기도 합니다. 이현희 감독은 이러한 소재를 힙하고 키치한 방식으로 연출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작품 전체에서 노상현 배우가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솔까말 처음 보는 배우였는데 연기를 너무 잘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심지어 영화의 끝자락 제2의 결혼식에서 미스 A의 맷걸 굿걸을 추는 모습은 조금만 삐끗하면 오그라들 수도 있었을 텐데 전혀 그런 느낌이 없었고요. 심지어 감동과 낭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런저런 흥미로운 요소들도 있지만 저는 이 작품이 대단히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가치 판단이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인상 깊은 착점들이 존재해서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도시의 사랑법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다들 네가 만난 남자들 숫자만 지면서 신나게 물고 뜯잖아. 점 없고 꽉 찬 A. 뭐 없애. 네가 알잖아. 나는 그런 거 저에게 대도시의 사랑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소재 중 하나는 발인 것 같습니다. 영화의 시작은 계단을 올라 건물의 옥상으로 향하는 흥수의 발이죠. 제2의 임팩트 있는 첫 등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타고 온 스쿠터로 막 출발한 버스를 세우더니 두 발로 버스에 오르게 됩니다. 이후 제이는 스쿠터를 팔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흥수와 제이에게 대도시는 두 발로 돌파해야 하는 곳인 것입니다. 사실 작품 속에서 발은 반복되어 나타나는 요소인데요. 생각나는 대로 열거해 보겠습니다. 제이와 흥수가 함께 누운 이불의 밖으로 그들의 발이 삐져나오기도 하고요. 군대에 간 흥수가 행군을 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또한 영화에는 인물들이 달리는 움직임이 많은데요. 육상 선수 출신인 제이는 산부인과를 박차고 나가 날리고요. 폭력을 행하는 지석을 피해 파출소로 달려가기도 합니다. 흥수는 그런 그녀를 위해 달리죠. 발이 가장 흥미롭게 쓰이는 순간은 신발을 경유해서 나타나는데요. 먼저 흥수와 수호가 인연이 닿게 된 순간은 흥수가 수호의 구찌 신발에 오바이트를 하면서부터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꽤 질긴 사랑을 시작하게 되고요. 내가 꼭 다시 신발을 사주겠다는 흥수의 약속이 달성되는 순간 둘은 이별의 종착역에 도착하게 되죠. 다음은 제이의 끝사랑 역시 신발을 통합니다. 회식 자리에서 게이라는 단어를 유머로 사용하는 남자 직원들에게 빡친 제이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데요. 이때 민준이 따라 나와 그녀의 신발 한 짝을 주워주며 택시를 잡아주겠다고 합니다. 결국 둘은 결혼에 골인하게 되죠. 제이에게 신발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자신보다 커 보이는 게 싫다는 지석의 발언 때문에 사회에 물들게 되면서 제이는 과거와는 달리 플랫한 신발을 고수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흥수는 너 요즘 굽 높은 구두를 신지 않더라 라고 말하며 그녀의 정체성이 희미해져 간다는 뉘앙스를 풍기기도 하죠. 제이는 지하철 맞은편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본인과 같은 착장을 한 여성을 보게 되는데요. 민망한지 자신의 신발을 살짝 가립니다. 그런 그녀가 지석과 헤어지고는 다시 높은 굽을 신게 되죠.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찾은 듯이 말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대도시의 사랑법에서 반복되는 발이 무엇을 함의하는지 딱 짚지는 못하겠습니다. 다만 두 주인공의 정체성과 결부해서 추측해 보았는데요. MT에서 흥수는 타미의 이방인이 좋아서 불문과를 지원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이라는 것은 결국 흥수와 제이의 현재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제이가 어린 시절 경험한 찌그러진 우역곽을 그려 왕따를 당한 학생쯤 되는 것입니다. 영화 속 대사에 의거한다면 나와 다르면 열등하다고 생각해버리는 진짜 열등한 이
이 사회의 피해자이기도 한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그들에게 활동의 자유를 주는 발은 해방의 도구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이와 흥수는 대도시를 달리고요. 클럽에서 춤을 추며 위를 향해 뜁니다. 어쩌면 발은 나를 나이게 하는, 그리고 혐오의 세상에서 달아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돌파구이자 대도시의 생존법은 아닐까 싶더라고요. 지금부터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대도시의 사랑법에는 기독교, 교회에 대한 다소 부정적인 시선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한 부연을 위해 몇 가지 장면을 상기해 보겠습니다. 본가에 간 흥수는 거실의 소파에 누워 있습니다. 엄마는 성경 솔로몬의 노래를 필사하고 있고요. 켜져 있는 TV에서는 다큐멘터리가 방영 중이죠. 영상에서는 알비노로 태어난 양이 무리에 어울리지 못한다는 설명이 흘러나오는데요. 저는 이 내용이 다소 의미심장하게 들리더라고요. 성경에서 인간은 어린 양으로 묘사됩니다. 헐겁게 말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으로 인해 어린 양인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인데요. 이에 반해 다큐멘터리에서는 이방인으로 태어난 어린 양이 집단에서 배척당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필사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 성경의 교리와 대척점에 있는 내용이 흐르고 있는 것이죠. 또한 대도시의 사랑법에는 고등학교 시절 흥수가 남자 선배와 키스하는 것을 모친이 목격하는 플래시백이 있는데요. 충격을 받은 엄마는 장부와 구늘을 바닥에 떨어뜨리고요. 빨간 사과가 대굴대굴 구르는 것이 클로즈업 됩니다. 저는 즉각적으로 창세기의 선악과가 떠오르더라고요. 말인즉슨 사과가 추락하는 양태가 선악과로부터 출발한 기독교 역사가 부서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마지막은 유머러스하게 표현된 장면인데요. 흥수의 모친이 흥수와 제이가 동거하는 집에 불쑥 찾아옵니다. 일부러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제이는 무당에게 점을 봤다는 이야기를 하며 내 옆에 있는 남자는 대통령이 될 운명이라는 너스레를 떨죠. 이때 흥수의 모친은 찐으로 좋아합니다. 아마도 아들이 이성애자라고 착각해서 기분이 좋아진 것이겠죠. 그러니까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갈 만큼 독실한 여인이 아들이 게이가 아니라는 확신을 하게 되는 순간 무당이는 뭐든 상관없이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우상 숭배가 아주 큰 죄인데요. 흥수 엄마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듯이 행동하는 것이죠. 저는 창작자가 신앙심이라는 것을 타상두각으로 표현한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결국 그녀가 선택한 것은 교회가 아닌 Call Me By Your Name입니다. 마치 종교보다 영화의 구원이 있다는 듯 말이죠. 그런데 사실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어쩔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도시의 사랑법이 지향하는 세계는 차별을 반대하고 모든 사랑을 포괄하는 것일 텐데요. 기독교의 역사는 출발해서부터 남녀를 구분하고 있으니 두 사상은 부딪힐 수밖에 없겠죠. 중요한 것은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자신의 주장을 어떤 방식으로 전하고 있는가가 될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한 견해는 챕터 2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될 것 같아. 그게 왜 문제야? 진짜 좋은 말 할 때 놔라. 나쁜 말로 하면 뭐 어쩔 건데? 근데 방수 누가 뭐라 그래도 대도시의 사랑법이 발화하는 이야기는 선명하고 시의적인 것 같습니다. 차별금지법, 젠더 등등 현 시대에서 왕왕 이슈화되고 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죠. 제이와 흥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다수는 본인들과 결이 다른 소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자신들보다 열등한 존재라고 여기며 비난하는데 그것은 사실 본인들의 열등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나도 잘 모르겠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 걸레, 게이 등등 함부로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어느 한쪽을 명확하게 지지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저 역시 제이와 흥수의 대화에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지점이 있는데요. 챕터 2에서는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기 위해 영화 속에서 제이와 사랑으로 엮이는 남성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제이를 짝사랑하지만 단톡방에서 그녀에 대한 음담 패설을 일삼는 학교 동기 무리가 있겠죠. 그들은 한 여성의 상반신 탈의 사진을 업로드하며 그것이 제이인 양 수군수군 됩니다. 이후 제이가 연애를 하는 이는 농구부 주장인 준수인데요. 제이는 그의 집에서 아찔한 상황에 봉착하는데 일련의 상황 속에서 준수는 마마보이로 우스꽝스럽게 묘사됩니다. 다음으로 등장하는 남성은 선우입니다. 그는 비밀 연애를 하던 제이를 만나지만 사실은 양다리였고요. 걸레라는 단어를 뱉으며 제이에게 엄청난 모멸감을 주죠. 제이는 마음의 상처로 인해 클럽에서 과음을 하게 되고 한 남성이 건넨 독주를 마시게 되면서 원치 않던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 그녀는 임신을 하고 낙태까지 하게 됩니다. 이후 제이는 경영학 복수 전공을 하게 되고 취업을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변호사 지석과 만나 꽤 진지한 연애를 시작하죠. 이 남성은 여성을 자신의 소유물 정도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술에 취해 주거침입 및 데이트 폭력을 행하기도 하죠. 제이가 결혼을 결심한 민준만이 유일하게 제이를 그 자체로 멋있다고 인정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요. 제이와 결부된 남성들은 민준을 제외하면 모두가 빌런인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모두 이 작품이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일 텐데요. 수치화시켜본다면 제이와 연이 닿는 남성들의 90% 이상이 문제적 인물들인 것이죠. 물론 빌런들 사이사이에 근사한 남성들도 만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화가 그에 대한 인품을 주고 있지 않으니 이 작품은 대다수의 남성을 빌런으로 규정짓고 있나? 라는 의심을 해볼 수 있겠죠. 저는 이것을
이거를 영화라는 창작물에서 극화된 표현으로 인정해야 되는가, 혹은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무리한 설정으로 봐야 되는가라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조금 더 노골적인 묘사도 있는데요. 수호가 속한 단체는 학교 축제에서 차별 반대를 외치는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문득 호전적인 남성들 무리가 등장해 우리가 이런 것을 봐야 되느냐며 폭력을 행사하죠. 이뿐만 아니라 제이가 산부인과에서 낙태 상담을 하자 의사는 여성의 몸은 신성한 성전이라는 직접적인 대사를 치기도 하는데요. 자신의 주장을 하는 데 있어 이러한 돌직구식의 표현 방식이 필요했을까? 어쩌면 이것은 자칫 또 다른 혐오를 조장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과연 어떤 태도가 옳은 것인가라는 고민에 빠져보기도 했는데요. 아니 어쩌면 나 역시도 이미 편향된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상념에 젖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렇게 판단하려고 드는 것부터 교만이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결론짓게 된 것이죠. 무튼 저에게 대도시의 사랑법은 이런저런 생각에 잠기게 하는 작품이었습니다. 대도시의 사랑법에 대한 제 별점은 별 3개고요. 한 줄 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도시의 생존법. 제가 100%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다음 리뷰는 지금 보여드릴 이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어떤 영화라 해도 언제나 영화는 제 리뷰보다 무조건 위대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용건부터 말해봐. 의견 좀 들으려고요.